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남상구역의 100년의 주가문화유산을 남기겠습니다. GS건설 수주기획을 총괄하고 있는 김태수 차장입니다. 오늘 GS건설이 오랜 기간 동안 심혈을 기울인 한남자이더 헤리티지의 사업 제안 내용을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사업 제안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말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입니다. 각사가 홍보하는 내용이 정확히 제안서에 명기되어 있는 내용인지 조합원님들께서 각 회사의 사업 제안서를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남상구역은 총 7개 블럭에 13개 단지로 구성되어 있고 저층과 고층이 혼재되어 있는 기존의 획일적인 아파트와는 차원이 다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4세대 주거문화의 시작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제안서에 3, 7, 13이라는 숫자에 주목을 했습니다. 제안서는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헤리티지 1은 영업적인 사업 조건을 담았고, 헤리티지 2는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에 따른 사업 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 대안 설계를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헤리티지 3에서는 조합원님들께서 바라는 사항들을 담아서 진정한 헤리티지로 태어날 수 있는 혁신 설계를 담았습니다. 각각의 권에서는 7개의 솔루션이나 7개의 디퍼런스, 13개의 마스터피스와 같이 성공 재개발을 위한 전략들을 담았습니다. 네, 가장 먼저 GS건설이 내세우고 있는 조건 중 하나가 일반 분양가 7,200만 원 보장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보장이라는 표현은 시공사가 제안서에 명기하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원님께 많은 것들을 보장해 드릴수록 조합원님께서는 안전장치가 되겠지만 시공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GS건설은 각 상황별 맞춤 전략을 통한 조합원님의 일반 분양 수익 보장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분양가 상한제가 미적용이 될 경우 GS건설은 일반 분양가 7,200만 원을 보장해 드립니다. 이를 위해 향후 약 3년 후인 분양 시점에 7,200만 원이라는 분양가를 득하지 못하게 되면 프라임타임 후분양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아파트는 입주 시에 그 가치가 상승되기 때문에 우리 한남상구역도 공사하는 기간 내에 가치가 상승되어 일반 분양가를 올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골조 공사를 끝마치는 시점인 약 5년 후에 후분양을 하게 되면 일반 분양가는 최저 7,200만 원으로 분양 승인을 받겠습니다. 최저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는 더 올릴 수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조합원님의 분양가는 상승 없이 하겠습니다. 일반 분양가가 100만 원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조합원님들은 총액 약 300억의 추가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부담금에 매우 중요한 임팩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한 개발 이익을 GS건설이 보장해드리는 조건입니다. 네, 그럼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됐을 경우를 대비한 대책은 세워두셨나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을 경우에는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시장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회사가 얼마만큼의 금전적인 소실을 감내하면서 분양을 하고 공사할 수 있을지 조합원님들께서도 같이 생각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결국 그렇게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게 된다면 사업이 표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실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 7,200만 원 보장은 아니지만 조합원님의 개발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약속만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될 경우 GS건설의 최다 정비사업 경험을 통해 일반 분양가 가산비를 극대화시켜서 분양가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GS건설은 우리 한남상구역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 가산비 항목 등에 대한 검증을 끝냈고 상한제 하에서 일반 분양을 성공적으로 한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반 분양분에 대해 발코니 확장이나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가전 가구 등에 대한 옵션을 통해서 그로부터 발생하는 추가 수익을 조합원님께 돌려드려 부족한 분양 수입을 메우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합원님의 의견 수렴 시에 일반 분양 세대수를 축소시키고 대형 평형으로 단지를 구성해서 재산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일반 분양 세대수가 줄기 때문에 부담금은 늘어나겠지만 그만큼 희소성이 더해져서 조합원님의 재산 가치, 즉 프리미엄은 커질 것입니다. 조합원님들께서 추후 이 방법을 택할 시에는 그로 인한 설계 비용은 GS건설이 책임지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인근 나인원 한남이나 한남 더일처럼 임대 후 분양 방식을 도입하는 것으로 4년간 민간 임대 후에 분양을 함으로써 미래 가치를 4년 동안 모았다가 한꺼번에 얻어내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아직 정비사업에는 도입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물론 추후 법적인 규제가 없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의 4가지 방법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에도 조합원님의 개발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가장 많은 정비사업 경험을 한 GS건설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예전 리먼 사태처럼 경기 침체로 인해 미분양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대물 변제 조건일 텐데요. 어떻게 보장해 주시나요? 미분양 시의 대물 변제 조건도 확실히 준비를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여부에 따라서도 금융위기가 오거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는 어떤 상황이라더라도 GS건설은 입주 시점 미분양 발생 시 할인 분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일반 분양가와 약속드린 평당 7,200만 원 중 높은 가격으로 대물 변제를 실시함으로써 미분양으로 인한 조합원님의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물 변제 조건은 경쟁사에서도 진행하지 않나요? 네, 조합원님 입장에서 보면 경쟁사도 대물 변제를 하니까 똑같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사들은 대물 변제를 과연 얼마에 할 것인지를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경쟁사에게 물어보십시오. 얼마의 대물 변제를 할 것인지. 아마도 최초 분양가로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할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최초 분양가가 도대체 얼마냐? 즉, 분양가에 대한 가격을 보장하지 않은 경쟁사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것이고, 혹시라도 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날 경우 조합원님들께서 고스란히 그 부담을 떠안으셔야 합니다. 저희는 미분양 시에도 최소 7,200만 원이라는 이런 숫자로 가격을 보장받으시기에 조합원님께서는 리스크를 없앨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물 변제 가격이 없는 대물 변제 조건은 결국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GS건설만이 분양가에 대한 보장도 미분양에 대한 책임도 명확하게 했습니다. 가장 먼저 제안서를 자신있게 조합원님께 오픈한 GS와 달리 경쟁사의 제안서 공개가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가련 1구역이나 반포 1단지에서는 각각 2,600만 원, 5,100만 원의 일반 분양가를 보장했던 현대건설은 이곳 한남 3구역에서는 보장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제안서 122페이지 조합사업비 항목에 광고 선전비 일반 분양분이라 명기해서 수백억에 달하는 분양경비마저도 조합원 책임으로 추가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양 광고비는 시공사가 내는 게 당연함에도 그걸 조합원에게 부담시키는 사업 조건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현재 경쟁사에서는 일반 분양가 7,200만 원이 현실성이 없다. 또 분양가 상한제도 시행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분양할 시점은 후분양이기에 착공 시점인 3년 후도 아닌 약 5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그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이미 인근 한남 더일이 7천만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음에도 제한하지 못한 회사들은 저희 조건을 폄하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상황별, 단계별로 준비한 것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위함입니다. 타구역에서는 일반 분양가 보장을 제시하고 여기 한남 3구역에서는 제한하지 않은 회사와 얼마가 될지 모르는 손해지만 그 점을 보장해드리고자 사업 제안서에 명기한 회사, 어떤 회사가 더 자신 있는 사업 조건을 낸 회사인지 조합원님께 득이 되는 사업 조건인지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회사의 가장 큰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일반 분양가 7,200만 원 보장과 대물 변제 조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